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조화롭게 어우러진 케냐는 그 풍경만큼이나 다채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자는 출입 금지인 여성들만의 특별한 마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여성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제부터 케냐의 숨겨진 매력을 하나씩 밝혀낼 준비가 되셨나요? 케냐의 삶은 전통과 현대, 그리고 끈끈한 공동체 의식이라는 실로 엮어낸 아름다운 테피스트리와 같습니다.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한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의 아침은 분주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거리 곳곳을 누비는 마타투. 케냐의 명물인 이 화려한 미니버스는 사람들을 직장으로 실어 나르며 도시의 활력을 더합니다. 동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헌옷 시장인 기콤바 시장처럼 나이로비는 현대적인 고층 건물과 전통적인 노천 시장이 공존하는 대조적인 매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약 50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곳은 케냐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케냐의 모든 것이 도시의 모습인 것은 아닙니다. 도시를 벗어나면 케냐 인구의 약 70%가 살아가는 농촌 지역에 고즈넉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농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곳 사람들은 차, 커피, 옥수수, 그리고 케냐 사람들이 즐겨 먹는 수쿠마 위키, 콜라드 그린을 재배합니다.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가족은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주택의 형태는 현대적인 아파트부터 마사이족의 전통 가옥인 마냐타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케냐에서는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몇 킬로미터씩 걸어가는 모습에서 교육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가족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케냐 인구의 약 85%가 기독교 신자이며 일부는 이슬람교나 전통 아프리카 종교를 믿습니다. 케냐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합니다. 함께 모여 우갈리와 같은 전통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도시는 활기찬 밤 문화로 물들고 농촌 지역은 고요한 평화로움에 젖어듭니다. 도시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시골의 평화로운 정취,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케냐의 매력입니다. 이제 케냐의 진정한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족 사회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마사이족부터 시작해볼까요? 케냐에는 12개가 넘는 부족이 살고 있으며 각 부족은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만화경처럼 다채로운 문화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각 부족의 전통 음악과 축제는 케냐의 문화적 정체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특히 마사이족은 화려한 빨간색 슈카, 정교한 구슬 장식, 그리고 가축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케냐를 대표하는 부족입니다. 마사이족에게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부의 상징이며 삶의 원천이자 중요한 의식의 중심입니다. 케냐와 탄자니아 국경 근처에서 반유목 생활을 하는 마사이족의 삶은 신비로움으로 가득합니다. 마사이족의 전통 춤인 아두무는 힘과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장관입니다. 마치 높이 뛰어오르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윷놀이에서 모와 윷을 외칠 때처럼 신나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마사이족은 케냐의 다양한 문화를 보여주는 수많은 부족 중 하나일 뿐입니다. 케냐 최대 부족인 키쿠유족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근면 성실함과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유명합니다. 국가의 정치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케냐의 초대 대통령인 조모 케냐타가 바로 키쿠유족 출신입니다. 루오족은 음악을 사랑하고 빅토리아 호수와 깊은 연관을 맺고 살아갑니다. 뛰어난 어부이자 구전 문학에 능한 이야기꾼인 그들은 풍부한 구전 전통을 자랑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판소리처럼 말입니다. 케냐 해안 지역에 살고 있는 스와힐리족은 아프리카와 아랍 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리, 건축 양식, 그리고 케냐의 공용어인 스와힐리어에서 그들의 문화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 부족은 저마다의 고유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칼렌진족은 장거리 달리기에 뛰어나 세계적인 마라톤 챔피언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투르카나족은 정교하고 아름다운 장신구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부족 문화는 케냐를 문화적 보물 창고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특별한 마을 오모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혁신적인 공동체입니다. 기존의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남자가 없는 마을로 알려진 오모조는 가정폭력이나 가부장적 억압으로 고통받던 여성들이 만든 마을입니다. 케냐 북부에 위치한 이 마을에는 여성과 아이들만 살 수 있습니다. 남성의 출입이 금지된 이곳에서 여성들은 두려움 없이 자립심을 키우고 성공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오모조 마을은 여성들의 회복력과 연대의 상징입니다. 이곳 여성들은 전통 수공예와 구슬 세공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들이 만든 정교한 작품들은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온라인 시장을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업과 협동조합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단결된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모조 마을에서 교육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마을 학교에서는 남녀 어린이 모두에게 존중과 평등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보적인 교육 방식은 케냐의 미래를 짊어질 새로운 세대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오모조 마을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입니다. 따뜻한 마음과 끈끈한 유대감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여성들의 모습은 큰 감동을 줍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은 그들이 겪어온 고난을 잊게 할 만큼 밝고 긍정적입니다. 오모조는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공동체 정신과 회복력의 힘을 보여주는 희망의 등불입니다. 오모조 여성들의 놀라운 저력을 확인했으니 이제 케냐 사람들의 삶을 하나로 묶어주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 바로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케냐 요리는 다양한 부족의 전통과 해안 지역의 문화, 그리고 식민지 시대의 역사가 어우러져 독특한 맛의 세계를 선사합니다. 케냐에서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전통과 공동체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케냐 식탁의 중심에는 우갈리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즐겨 먹는 옥수수 가루 요리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밥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우갈리는 스쿠마 위키, 콜라드 그린, 냐마, 초마 구운 고기, 생선 등 다양한 반찬과 함께 먹습니다. 영양적으로도 균형 잡힌 든든한 한 끼 식사입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스와힐리 문화의 영향을 받은 필라우, 카다멈과 계피 향이 가미된 쌀 요리와 비리아니, 고기와 쌀을 곁들인 요리, 특별한 날에 자주 먹음을 맛볼 수 있습니다. 몬바사에서는 새우, 게, 농어와 같은 신선한 해산물 요리가 유명합니다. 굽거나 코코넛 카레와 함께 끓여 먹으면 그 맛이 일품입니다. 거리 음식을 좋아한다면 바삭하게 튀긴 감자 요리인 비아지 쿠라이를 추천합니다. 케냐에서는 아침 식사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다지, 튀긴 반죽, 마함리, 향신료를 넣은 코코넛 도넛과 함께 향긋한 차이티를 곁들여 먹습니다. 차이티는 케냐 사람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료입니다. 손님을 맞이하거나 하루의 피로를 풀 때 차이티 한 잔이면 더할 나위 없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차를 마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케냐는 세계 최대 차 수출국 중 하나이며 연간 5억 7천만 킬로그램 이상의 차를 생산합니다. 코코넛과 설탕으로 만든 달콤한 간식 카샤타와 녹색 채소를 넣어 으깬 감자 요리인 무키모도 케냐의 독특한 음식 문화를 보여줍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사탕수수 주스는 케냐의 더운 날씨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최고의 음료입니다. 케냐에서 식사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정을 나누는 것처럼 말이죠.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부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케냐에서 음식은 야생 동물이나 부족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제 케냐의 자랑, 야생 동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케냐 하면 왜 사파리를 빼놓을 수 없을까요? 바로 이곳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야생 동물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사이 마라의 아침, 드넓은 황금빛 사반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얼룩말떼를 상상해 보세요. 이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누떼 대이동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200만 마리가 넘는 누떼가 더 푸른 초원을 찾아 악어떼가 도사리는 마라강을 건너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케냐에서는 빅 5라고 불리는 사자, 표범, 콧불소, 코끼리, 물소를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암보셀리 국립공원에서는 킬리만자로 산을 배경으로 거대한 코끼리 떼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케냐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인 차보 국립공원은 붉은 먼지를 뒤집어 쓴 코끼리, 그리고 19세기에 철도 노동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전설적인 식인 사자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새를 좋아한다면 400종이 넘는 조류가 서식하는 나쿠루 호수 국립공원을 추천합니다. 분홍빛으로 물든 호숫가를 가득 채운 홍학대의 아름다운 모습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입니다. 와타무 해양공원을 비롯한 케냐의 해양공원은 다채로운 해양 생물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돌고래, 바다거북, 그리고 형형색색의 산호초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파리는 단순히 야생동물을 케냐의 거친 야생에서 평화로운 호수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특히 수백만 명에게 생명의 요람이 되어주는 빅토리아 호수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호수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인 빅토리아 호수는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케냐 쪽에서 이 호수는 수천 명에게 식량, 물, 그리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활기찬 장소입니다. 이 지역에서 낚시는 생활의 핵심이며 유명한 나일 낙지와 틸라피아가 주로 잡히는 어종입니다. 실제로 케냐의 어업 산업은 매년 약 1억 달러를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 광대한 수역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빅토리아 호수 주위의 삶은 단순히 낚시만이 아닙니다. 호숫가는 활기찬 공동체와 북적이는 시장, 그리고 밝고 경쾌한 색으로 칠해진 배들이 점재해 있습니다. 키스무와 같은 마을은 문화의 중심지로 수세기 동안 호숫가에서 살아온 루오족의 전통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루오족은 이야기, 음악, 그리고 춤으로 유명하며 이들은 주로 축제나 공동체 모임에서 공연됩니다. 이 호수는 농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변 농장에서 자라는 쌀, 사탕수수, 채소 등을 관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생계의 기반 덕분에 호수는 이 지역의 식량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존도는 오염과 남획 같은 문제를 동반합니다. 지역과 국제적으로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빅토리아 호수가 차세대에도 생명의 원천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빅토리아 호수에서 우리는 이제 동쪽으로 항해하며 케냐 해안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스와힐리 문화와 인도양이 조화를 이루며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냅니다. 케냐의 해안선은 하얀 모래 해변과 청록색 바다, 아프리카, 아랍, 유럽의 영향이 결합된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이루어진 천국입니다. 요즘에도 삶의 리듬이 바다와 함께하는 곳, 맘바사 같은 도시들은 이 해안의 경이로움으로 통하는 관문입니다. 이 도시의 구도심은 좁은 거리와 수색이 된 건축물로 무역, 정복, 그리고 공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예수 요새는 맘바사의 역사적 중요성을 상징하는 건축물입니다. 해안가의 삶은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낚시, 배 만들기, 그리고 무역은 많은 공동체의 생명줄입니다. 다우세일링은 오랜 전통이며
이 우아한 목조선들이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디아니 해변은 아프리카 최고의 해변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평화로운 휴식을 제공합니다. 라무 섬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곳에서 스와힐리 문화는 가장 생동감 있게 표현되며 언어와 음식에까지 그 영향이 미칩니다. 해안 지역의 요리인 비리아니와 마호머리는 특별한 큐리네리 보물입니다. 종종 신선한 코코넛 물인 마타푸와 함께 제공되며 라무 문화재와 같은 축제는 음악, 시, 전통 다우보트 경주로 이 유산을 기념합니다. 인도양의 해가 지면 해안은 평화로운 피난처로 변모합니다. 그러나 케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술과 공예, 종교적 다양성, 미래에 대한 열망 등 탐험할 것이 더 많습니다. 케냐의 예술과 공예 씬은 그 문화만큼이나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며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국적으로 장인들은 유산을 반영한 걸작을 만들어내며 각 작품은 독특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마사이 비즈 공예로 주로 마사이 여성들이 만든 화려하고 복잡한 예술 형태입니다. 목걸이, 팔찌, 귀걸이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회적 지위, 결혼 상태, 개인 성취를 나타내는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이로비와 같은 도시에서는 예술씬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으며 나이로비 국립박물관이나 쿠아나 트러스트와 같은 갤러리가 현대 케냐 예술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현대 예술가들은 전통적인 영향을 글로벌 트렌드와 혼합하여 케냐의 변화하는 정체성을 담아내는 작품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거리 예술도 활기를 띠고 있으며 도시의 벽을 화려한 벽화가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벽화들은 사회 문제나 정치적 논평을 다루거나 케냐의 자부심을 기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케냐의 수공예는 섬유로도 확장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카이텐지와 깡가 직물은 의류뿐만 아니라 가정장식, 가방, 액세서리로도 활용됩니다. 나이로비의 마사이 마켓이나 몬바사의 비아샤라 거리 같은 시장은 조각된 나무 조각, 비누 돌 인형, 가죽 샌들, 짠 바구니 등 수제 제품의 보물 창고입니다. 이러한 수공예품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닙니다. 이들은 생계입니다. 케냐의 창의 산업은 수천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며 그중 많은 이들이 여성과 청년입니다. 공정거래 프로그램 같은 이니셔티브는 장인들이 자신의 작업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합니다. 케냐에서 예술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 방식입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나아가면서 이 나라를 형성하고 결속하는 종교적 다양성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케냐는 믿음이 일상생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이며 다양한 인구를 공동의 영성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케냐인 85%가 기독교인으로 가톨릭, 개신교, 최신 복음주의 운동 등 다양한 교파가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역 사회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행사, 결혼식, 심지어 학교까지 개최합니다. 일요일에는 복음 음악이 울려 퍼지고 신자들이 기도하고 노래하며 기쁨으로 춤을 추기 위해 모입니다. 이슬람은 케냐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로 인구의 약 11%가 신앙을 실천하며 특히 해안 지역에서 그 비율이 높습니다. 나이로비의 장엄한 자미아 모스크와 수세기에 걸친 라무 모스크와 같은 이곳의 모스크들은 건축적 경이로움과 신앙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축제 분위기가 감돌며 이드 축제가 열려 지역 사회가 모여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누립니다. 전통 아프리카 종교도 실천되며 조상, 자연, 그리고 영혼과의 깊은 연결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 의식, 춤, 그리고 세례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한편 힌두교, 불교와 같은 다른 신앙들도 소규모 커뮤니티에 의해 따르며 케냐의 종교적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크리스마스, 아델 피에더, 그리고 디왈리 같은 종교적 명절도 똑같은 열정으로 기념되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 간의 단결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화는
케냐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성을 포용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영적인 것을 넘어 케냐는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을 향한 노력으로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케냐는 풍부한 유산과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조화롭게 균형 잡고 있는 상승하는 국가입니다. 케냐는 실리콘 사바나로 알려져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의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 중심지입니다. 이곳에서 개발된 모바일 결제 플랫폼 M-PESA는 수많은 사람들의 은행 거래 방식을 혁신하며 오지에서도 현금 없는 거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현재 케냐의 70% 이상이 모바일 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케냐 경제의 근간으로 인구의 약 40%가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케냐는 차, 커피, 그리고 신선한 꽃의 주요 수출국으로 카라초와 나이바샤와 같은 지역의 농장들이 세계 시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케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로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리프트 밸리에 있는 지열 발전소와 터카나의 풍력 발전소 덕분에 현재 케냐 전력의 거의 90%가 청정 에너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케냐의 사파리, 해변, 그리고 문화 축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전 2030 계획은 케냐를 중소득 국가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표로 인프라, 의료, 교육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표준 게이지 철도와 같은 프로젝트는 이미 나이로비와 몬바사 간의 이동 시간을 단축시켜 교통을 현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실업과 기후 변화와 같은 도전 과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인함, 혁신, 당열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케냐의 정신은 희망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문화와 숨막히는 자연 경관, 그리고 야망을 가진 사람들 덕분에 케냐는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케냐의 놀라운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의 분주함에서 생생한 부족 문화까지, 고요한 빅토리아 호수에서 북적이는 해안가에 이르기까지 케냐는 대조와 연결, 무한한 가능성의 땅입니다. 이제 짐을 꾸릴 준비가 되셨습니까?